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요세미티를 다녀올까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이상 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신비한 현상을 구경할 수 있는 날이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근처 캠핑장에서 차박도 할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중간에 친구들이랑 만나 아점을 먹은 후 요세미티에 들어갈 건데요. 만날 장소는 여기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67% 정도 있고 도착하면 23%가 남을 거라고 하는데 가는 길에 만테카 슈퍼차지 스테이션에서 살짝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올라타자마자 오토파일럿을 활성화시키고 슈퍼차지 스테이션까지 편안하게 가보겠습니다. 베이브리지 넘어갈 때 갑자기 막히긴 했지만 오토파일럿 덕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핸들에 살포시 손만 얹어놓고 갔습니다. 슈퍼차지 스테이션을 도착지로 지정해 놓으시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배터리 컨디션을 충전하기 좋게 준비를 해줍니다. 도착하기 25분 전부터 프리 컨디셔닝을 해준다는 메시지가 스크린에 표시가 됐습니다. 샘플안에서 요세미티 갈 때 언덕 하나를 넘어가는데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풍력 발전기들이 언덕들 위에 듬성듬성 있는 게 멋집니다. 내비게이던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고 고속도로에서 빠져줍니다. 이때부터는 오토파일럿을 풀고 제가 운전하면 되는데요. 테슬라에서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사용할 수 있는 유저를 늘린다고 했는데 신청해 놓았으니 만약 받게 된다면 바로 테스트도 해볼 테니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해주세요. (120km를) 오는 동안 23kW을 사용했고 테슬의 맵을 확인해보니 75% 배터리 효율성으로 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버전2 슈퍼차지 스테이션이라 최고 150kW 충전 속도가 나오고 100%까지는 약 5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약 90%까지만 충전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충전소 근처에는 레스토랑이나 볼거리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지금은 좀 이른 아침이라 연것도 없어서 충전하는 동안 편집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데스크 웨지 테이블에 뒷좌석에 있는 USB-C에 꽂아서 충전을 했습니다. (25분) 동안 94%까지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아점을 같이 먹고 요세미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국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동네는 사과 농장들이 많은지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 가는 길 풍경이 너무 이뻤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차선과 앞차선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며 갔습니다.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허클베리스라는 식당인데 브런치가 맛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외곽에 위치해서 그런지 음식 가격도 저렴했고 맛도 있어서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요. 요세미티에 들어갔다가 캠핑장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로브랜드 슈퍼차지 스테이션에서 한 번 더 충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꼬불꼬불길에서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해봤는데 예전에 왔을 때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너링 돌 때 너무 천천히 돌거나 차선을 몇 번 넘어버려서 오토파일럿을 풀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테슬라들이 많이 충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한 자리가 남아 있어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15분 충전으로 30% 배터리를 채우고 요세미티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갔을 땐 요세미티가 예약제로 운영 중이라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입구에서 예약 정보와 연간 패스를 확인하고 입장시켜줬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서 그런지 입장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세미티 올 때마다 터널뷰 포인트를 제일 먼저 들리는데요. 아직도 날씨가 쌀쌀해서 산 위에 눈이 듬성듬성 있었고 멀리 보이는 둥그스름한 해프돔, 면사포 폭포라고 불리는 브라이덜 베일 폴도 보이고 엘캐피탄 위에 걸쳐져 있는 구름들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요세미티 빌리지 근처에 방문객 센터가 있어서 가는데 중간중간 나무 사이로 보이는 높은 절벽들과 눈으로 덮인 초원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요세미티에서 1년에 딱 2주만 볼 수 있다는 용암폭포 구경하는 게 오늘 온 목적인데요. 노을 질 때 몇 분 동안만 볼 수 있는 거라 미리 주차를 해놓고 좋은 자리를 잡아보려 했는데 주차장을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엔 못 찾아서 멀리다가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용암폭포 구경하러 올 계획이시면 아침 일찍 오셔서 미리 주차를 하고 사진 찍을 포인트도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용암폭포는 요세미티 여러 부분에서 감상할 순 있지만 사진 앵글 때문에 엘캐피탄 피크닉이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스팟입니다. 저희는 주차한 곳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살짝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용암폭포는 파이어폴이라고도 불리고 홀스테일 폭포가 노을 질 때 태양빛이 폭포 물줄기에 반사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드디어 실제로 보니 너무 신비롭고 감탄이 계속 나왔습니다. 잘 구경하고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바로 샌프란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차박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RV 캠핑장이라서 배터리 걱정 없이 테슬라 모바일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직접 만들었던 평탄화를 테스트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평탄화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링크 위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갈 거라서 최소한의 짐들만 챙겨 왔는데요. 일단 평탄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고정시켜뒀던 끈들을 풀고 스틸 파이프로 만든 다리를 끼워 높이를 맞춰줍니다. 저는 뒷자리 시트를 제거 안하고 그대로 이용하는데요. 조만간 시트를 빼서 차박하는 영상도 만들어 볼 테니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해주세요. 중간 피스에도 다리 3개를 달아주고 클램프 렛치로 흔들지 않게 고정도 시켜줍니다. 마지막 머리 부분도 다리랑 중간 부분에 걸어주면 1, 2분 만에 평탄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위에다가 자축 매트와 침낭을 올려주고 분위기를 위해 LED 전구들도 준비해줬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이드 윈도우에도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조만간 단열재도 추가로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차박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녁도 못 챙겨 먹어서 컵밥으로 간단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선물 받은 맥주와 김부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하늘도 맑아서 별들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캠핑 모드를 켜놓으시면 설정한 온도로 실내를 계속 유지해주고 배터리가 20% 이하로 되면 자동으로 꺼주지만 모바일 커넥터도 꽂아 놓았고 출발 예약도 맞춰놨으니 배터리 걱정 없이 잘 수 있습니다. 맥주 한잔하고 엄청 푹 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충전이 시작되면서 히트 펌프인지 팬 소리가 나서 잠깐 깼다가 다시 조용해져서 푹 잤습니다. 아마 날씨가 추워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해주면서 그런 소리가 난 듯 싶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차에 서리가 낄 정도로 추웠는데 캠핑 모드 덕분에 너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예전에 평탄화 안하고 잤을 땐 허리랑 어깨가 살짝 뻐근했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고 더 길어진 공간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이며 잘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평탄화로 높아지면서 루프와 거리가 가까워지고 제가 앉아있을 정도의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후다닥 침낭이랑 매트 정리를 하고 아침도 챙겨 먹었습니다. 평탄화 밑에 슬라이딩 선반도 설치해 놨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먹을 땐 이용하기 딱인 것 같습니다. 충전 예약을 맞춰놔서 거의 100%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집까지 230km 정도로 2시간 반 걸리고 따로 충전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으면서 요세미티 폭포가 더 커지고 볼만한데요. 그때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